안녕하십니까. 판례 읽어주는 남자 고시낭인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오늘 소개시켜드릴 판례는 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24조 1항 강제 입원시키는 거, 그 말하는 거예요. 현재 2016년 9월 29일 2014 헌가 9. 이거는 헌법 불합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느냐? 사건 개요는 재청 신청인은 2013년 11월 4일 그 보호 의무자인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진단에 의하여 화성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모모 병원에 입원되었다. 강제 입원된 거죠. 재청 신청인은 자신이 입원 당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거나 자신의 건강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음에도 강제로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청구를 하였다. 재청 신청인은 위 구제 청구 사건 계속 중인 해가지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야, 이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거예요. 이제 이 법이 정신보호법 24조라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야, 그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 소견이 있으면은 강제로 입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1인의 진단으로 이 하는 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 불합치. 심판 대상 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 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은 정당하죠, 당연히. 목적은 거의 정당합니다. 모든 법을 만들 때 목적까지 정당하지 않으면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이상한 법이라도 그 법을 만들 목적들은 거의 다 정당합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보호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거의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됩니다. 거의 깨지는 게 세 번째, 침해 최소성. 그러니까 목적이 당연히 법을 만들 때 목적이 정당하겠죠. 근데 이 목적을 정당하기 위해서 수단에까지도 보면 통과 거의 됩니다. 이렇게 목적이 정당하니까는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 목적만 바라본 다음에 수단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인정이 돼요. 거의 다. 근데 이제 침해를 하려면은 최소의 침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어긋나죠. 이제 여기 보호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여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보호입원 제도가 입원 치료 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보호입원의 요건으로 하면서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에 이해 충돌을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단 권한을 정신과 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의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걸 쭉쭉 해가지고 남용될 위험성은 더 커지는 점, 이런 거. 쭉 나서 보호입원 기간도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고 이 또한 계속적인 연장이 가능하여 보호입원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이게 제일 크죠. 거의 보호입원보다는 격리가 크죠. 이게 악용되면은 이제 집안에 아버지를 이제 해놓고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악용이 많이 됐죠. 이게 국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이런 식으로 입원되는 사람들이. 아무튼 이 사람들이 정신과 전문의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나 좀 찔러주면은 서로 입만 맞추면은 그냥 강제 입원 돼가지고 외부에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구금돼 있는 거죠, 그냥. 하여튼 이러한 이유로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 최소 침해 위배됐으니까 그 아래 단계는 법의 균형성도 이제 위반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여기서 이제 헌법 불합치한 의견.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보호 입원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의 입법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형법 불합치 이건이 나오고 나서 바뀌었죠. 예, 뭐 지금은 이제 보호 의무자 2인하고 이제 뭐 정신과 뭐 예전 똑같이 보호 의무자 2인 동의하고 정신 전문의 뭐 정신과 전문의 1명 소견이 있으면은 2주까지는 입원이 가능하대요. 근데 또 2주 이상 하려면은 정신과 전문의 2인이라 하는데 솔직히 이게 뭐 얼마나 틀릴까 생각하면 좀 그래요. 정신과 뭐 전문의 1인을 구워 삶았는데 2인이라고 삼지 못하겠어요.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것 같고 또 이번에 뭐 입원 시킨 다음에 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구금이랑 거의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구금된 다음에 그 심사를 한다는 게 좀 뭐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국민들인데 신체의 자유 제한을 가할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더 엄격하게. 그러니까 좀 이게 새로 만든 입법도 약간 좀 졸속 입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오늘의 사건 설명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